안녕하세요. 이슈 이스타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카더라식의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께 희망과 기쁨만을 드리기보다는요. 정확한 정보와 전망,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략과 비하인드, 역사적 사실과 미래에 대한 판단력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은 수의 구독자님들만 우리 방송을 보시지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운명이 걸린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등의 공화당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의 금광이라고 표현하고 선거 업무를 선관위와 의회에 맡겨두지 말고 모든 실행에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는 캠프 주지사에게 왜 선거 조작 행위를 방치하느냐고 질타하고 유권자 서명과 우편투표 숫자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된 투표를 취소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해도 캠프 주지사가 말을 듣지 않자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 숫자와 우편투표 봉투 개수만 체크하면 문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끝난다고 타일렀으나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조지아는 주지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지니고 있다면서 거부를 했는데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주지사의 비상명령권이 기존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공화당 소속 국무장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해 선거 부정행위를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거 관련 법률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번복될 수 없으며 국무부 장관이 선거 사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아직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지사는 비상명령권을 발동해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관위나 국무부의 선거 승리 선언과 의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무력화시키고 주지사가 선거인단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에게도 온 사방에 민주당의 부정행위가 목격되고 있는데 주지사는 뭐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듀시 주지사도 애리조나가 미국에서 가장 강한 선거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선거법은 투표부터 개표와 검증 등의 절차까지 철저한 신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애리조나가 전국적으로 가장 늦게 개표됐으며 이 와중에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소송이 5개나 제기됐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애초에 트럼프가 주지사를 압박하는 것은 플랜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소 거칠게 이들 주지사들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공화당 지지계층 결집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배신한 공화당 주지사들을 향해 그들은 내 지지를 등에 업고 주지사에 당선됐으나 정작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주지사들은 트럼프에게 지지를 구걸했으며 여러 차례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사이입니다. 듀시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를 전혀 다르게 설정해놓고 벨이 울리자마자 득달같이 전화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는 과정에서는 일부러 트럼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이러한 주지사와 같은 가짜 공화당원을 쳐내고 공화당을 진성당원으로 꾸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통한 집도끼 결집, 노림수입니다.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선거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을 통한 지연과 연방하원의회 일주 1표 선거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한 선거 무효화인 절차로도 충분합니다. 주지사를 압박해 아직 건재함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소 느슨해진 공화당의 연대를 추스리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소송에서는 판사가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초기화해도 된다는 애초의 판결을 뒤집고
투표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보존 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 명령만 내려지면 소프트웨어 조작에 의한 선거 조작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바다주 소송에서는 판사가 트럼프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죠. 판사는 트럼프 진영의 부정선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네바다주는 주지사가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데 조만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 법률팀과 애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황을 모아 애리조나주가 선거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분야 전문가인 필 월드런 전 육군 대령은 공청회에 참석해 유럽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도미니언 투표 기계에 침투해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 기계는 인터넷에 연결돼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방치했는데 투표기에 인터넷이 연결됐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작을 통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바이든의 표를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IT 보안 전문가 시바 아야두라이 박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트럼프 표의 30%가 삭제되고 바이든 표에 보태져 결국 130%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참관 요구를 거절당했던 공화당 소속 참관인이 선서를 하는 등 주 의회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사전 검증 절차를 충분히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고 증인들이 나서면서 트럼프 진영이 힘을 받고 있죠. 트럼프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의원들을 향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에 대해 말을 아끼는 정치인은 결국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들 부정선거 증거를 법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의회로 가져가 부정선거를 단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주의회가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인단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률을 보장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나는 미국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를 다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선거 부정을 자행한 민주당을 용공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여 명이 부정선거를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소송에서는 부정선거를 목격했다는 증인이 법정에 또 나섰습니다. 애덤 드 앤젤리시. 애덤 드 앤젤리시는 법정에서 다수의 민주당 소속 선관위 관리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들 민주당 관리들이 선거 도전자는 개표 과정에서 무엇이든지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시도가 효과가 없다면 즉각 무시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죠. 구체적으로는 유권자 명부 서명과 닮지 않은 서명에 대해서도 유효표로 간주해 바이든 표를 늘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원고로 나서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바이든 선거 승리 선언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신 카운티 두 곳의 우편 투표 22만 1천 표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2만 700여 차이로 도둑맞은 승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된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들은 애초에 우편투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독일에 있는 컴퓨터 서버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편이 독일에서 문제의 서버를 확보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버가 부정선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인물에 의한 중국 개입설도 터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장군이 중국 공산당을 겨냥했습니다. 플린 장군은 트럼프가 최근 사면한 그 인물입니다. 플린 장군은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의 패배를 노리고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군은 손자병법 같은 속입수 전략에 아주 능한데 이들이 이른바 정보 통제와
정보 조작 전략으로 이번 미국 선거에 개입해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를 제거하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플린 장군은 중국은 2016년 미국 대선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4년 동안 너무도 큰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편투표 유권자 숫자와 우편투표 봉투 개수가 불일치하는 현상, 그리고 도미니언 투표기계 조작에 중국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중국 등 적성 국가의 선거 개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목적인데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물렀던 플린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진영의 선거 소송은 내용뿐만 아니라 점차 외연도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은 충분히 쌓아놓고 4년 후를 기약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치러질 선거는 대선이든 연방의원 선거든 주지사 등 지방선거든 트럼프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수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